지금 여가부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 아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신동건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어떤 사업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또 그 정책을 시행한 이후에 그 이 후퇴할 때도 너무나 그 당당하지 못하게 후퇴하는 모습들 때문에 지금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났을 때 5일 만에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때도 피해 고소인이라는 호칭을 쓰시고 또 우리 여가위 그 상임위에서 권력형 성범죄라는 그것도 인정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의연 보조금 회계 부정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그때 그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국민적 비난을 엄청 받았습니다. 이번에 그 나다운 그 어린이 책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계속해서 그 민관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마치 여가부 사업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가부 홈페이지 보면은 이게 새로운 그 메뉴까지 신설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분명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가부가 정부의 공공기관으로서 이 이름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면 그게 왜 그 정책이 도입이 됐는지 왜 하는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고 논쟁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가부 폐지론이 지금 국민들이 많이 청원까지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우리 그 윤미향 그 전 이사장에 대한 그 사건, 윤미향 사건이죠.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뭐 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이용수 할머니가 1, 2차 기자회견을 하면서 소위 정의연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기부금 횡령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한마디로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인생을 팔아서 역사를 팔아서 사리사욕을 채운다. 도구로 사용됐다. 그런 주장이셨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 너무나 파렴치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도 뭐 천인 공로할 사건인데 할머니들 그 조의금, 해외 여행 경비 본인 계좌로 받는다든지 기부금을 누락한다든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될 공시 서류를 거의 75%나 누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국내에서만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샌다고 해외 사업 우간다나 네덜란드나 또 그 중국 난징에서 했던 후원금 받아서 한다는 사업들 모두 다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의 수입이 연간 5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자녀 1억씩 유학을 시키고 아파트 구입 자금도 다 출처도 다 애매모호했습니다. 이러다가 급기야는 마포 쉼터 아시죠? 우리가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마포 쉼터입니다. 거기 소장이 돈 세탁 의혹 제기되자마자 바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뻔뻔스러운 비리의 온상을 만들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가부는 아무 책임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국가가 조금 더 아까 어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 다른 나라의 제2차 세대 이제 짧게 말씀해 대한 주세요. 역사 정의가 다른 나라는 다 서구에서는 청산이 되었는데 저희는 오늘 역사적인 지연이 됐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장관님,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국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여가부, 자, 시민들이 그 수요 집회가 1,400여 회나 됐습니다. 시민들이 거기에 많은 돈도 내고 다들 마음으로 돈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뒷배가 누구겠습니까? 정부가 인정을 해줬지 않습니까? 국가 보조금도 주고 공신력 있는 국가 그 여가부라는 데서 국가 보조금도 주고 이러니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 믿죠. 그런데 이게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감시 감독 소홀히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저희가 국민들께서 역사 정의를 청산하고자 하는 열망이 큰 건 나눔의 집에 대한 기부 지금 무슨 딴소리 하세요? 제대로 관리 감독했냐고 그랬는데 무슨 딴소리 하십니까?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 팔지 마세요. 국민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지원해줘야 되고 그런 마음이에요. 관리 감독 제대로 하셨냐는 거 제대로 못했다는 게 인정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사업 집행에 대해서는 자, 보호시설 운영비 보겠습니다. 결산 내역을 보면은
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시설이라는 게 마포 쉼터입니다. 이번에 그 자살한 소장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기는 정대협에 지난 그 10여 년간 보호시설 운영비를 3천만 원씩 줬습니다. 토탈 14억 1,100만 원을 줬습니다. 이건 아시죠? 근데 네, 무조건 3천만 원을 그냥 기계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여기 계신 분이요, 3명이에요, 3명. 할머니 3명이신데 이분 중에 2명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든 말든 계속 금액은 똑같습니다. 여기 인건비랑 그다음에 뭐 주거비, 약간의 부식비 이런 걸 주는 건데요. 이렇게 너무나 기계적으로 할머니는 2분이 돌아가시고 1명밖에 안 계세요. 그다음에 관리인 1명. 그런데도 예산은 계속 3,000명 나갑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다음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사업. 오늘 의원님들이 다들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정의연을 선택했느냐? 왜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 대신에 정의연을 선택했느냐? 안에 신청 내용을 제가 다 보니까 정의연이 훨씬 부실합니다. 그 인력 면에서나 경험 면에서나 훨씬 부실합니다. 정의연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정의연이 단독 입찰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입찰을 안 했습니다. 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하고 제가 신청서를 양자를 다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인력 면에서도 훨씬 인권진흥원의 인력이 훨씬 경험도 많았고, 그다음에 그 팀원들 사업 참여율도 훨씬 많았습니다. 근무 경력도 훨씬 길었고요. 모든 면에서 훨씬 우위인 여성인권진흥원이 안 되고 정의연이 됐습니다. 상당히 정치적인 선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어저께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보니 이미 그건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대답하는 게 여가부 직원의 답변이었어요. 제대로 선정을 해야죠. 이거는 이제 보조금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